한동안 좀 아팠었어요. 이유 모르게. 그래 아팠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맞대응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본처가 이제 다른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물론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 의뢰인 말입니다만은 누가 이제 살을 넣었다 얘기를 이제 들었대요. 실제로 겪은 사연 중에 가장 소름 돋는 상간녀 썰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무속의 힘을 빌린 사건이 있었어요. 상간녀가 본처 이혼하게 해달라고, 몸 아프게 해달라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차라리 죽어서 본처와 이별을 해달라 해가지고 구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구슬했는데 원인 없이 막 아팠던 거예요. 본처가 원인 없이 염증 수치가 뭐 올라간다든지 계단 한 칸 냅두고 뭐 발목 복숭아뼈 쪽에 좀 금이 가갖고 뭐 엄청 부었다든지 이게 원인을 모르게 좀 아팠는데 이제 본처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 저도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한번 가가지고 상담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4인실이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4인실에서 지내다가 거기 있는 여자랑 어떻게 저 멀리 연결고리 지어서 상간녀랑 건너 까지 이제 해가지고 알게 되는 사이. 그래서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 알아봤는데 유부남을 만나고 있고 그 본처와의 관계가 지금 안 끊어지니까 내가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처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도 맞대응을 해야겠다. 본처가 이제 다른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물론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 의뢰인 말입니다만은 누가 이제 살을 넣었다 얘기를 이제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또 반대로 하는 비방을 하자라고 해서 이쪽도 이제 무속의 힘을 빌린 거예요. 본처가 무속 대 무속끼리 무속 대결을 한 셈이지. 이제 이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굿도 하고 이랬는데 3개월 동안 이 부적을 지녀라 무속인 시킨 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도 계속 몸이 아팠던 거예요. 이유 모르게 어느 때는 배가 아프고 어느 때는 뭐 뼈 쪽이 좀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았는데 그 본처가 이제 결국에는 졌어. 이혼을 결국에 했어요. 이혼을 결국에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이유 없던 아픔이 진짜 사라진 거예요. 이혼하고 며칠 안 돼서. 그러니까 염증 수치도 다시 제자리 찾아오고 어느 때는 좀 아파갖고 응급실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혼하고 났더니. 그래서 좀 신기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그 상간을 하는 거는 어떻게 아셨던 거예요? 상간을 하는 거는 남편 폰에서 걸렸죠. 남편이 와이프의 그 카드를 쓰고 다녔고 집에서 쉰다 했는데 어디 식당에서 그 카드를 긁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역이 날라오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좀 우리도 편리했어요. 본처가 지금 어디 식당에서 긁었다. 그러니까 그 근처 커피집이나 이런 데서 커피를 먹지 않겠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그 근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커피집에서 데이트하는 거, 차 같이 타는 거, 모텔 가는 거 이런 거. 모텔은 또 현금으로 계산하더라고. 모텔을 갔는데 카드 내역은 안 날라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느냐,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앱이니까 한국도로교통공사 앱이 있어요. 하이패스 통행했던 기록이 쫘라락 실시간으로 나름 나오는 그게 있는데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이패스 통과하는 구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어디 뭐 충청도다, 뭐 서울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근처에 있다가 그럼 아무래도 거리를 좀 좁혀져 있잖아요. 그 근방에 이제 커피집이나 이런 거 뒤져서 차를 찾고 차를 찾은 기준으로 해서 걸어서 갈 만한 커피집, 디저트집, 맛집 이런 거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 갔는데 이제 있었던 거죠. 데이트하는 거. 그런 다음에 모텔 가는 거 확인하고. 그럼 실제로 비방을 했던 거는 보신 건 아니었네요? 못 보죠. 우리가 보진 않았고 남편은 상간녀가 그거 했는지도 몰랐고 본처는 또 그거 했는지도 몰랐지. 근데 이혼하고 나서 상간녀가 뭐 알려줬죠. 실제의 만남이 있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합의를 보자 하는 부분에서 상간녀랑 본처랑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혼을 할 건데 상간소송 하지 말아달라, 얼마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굿했었다. 상간녀가 이제 입으로 뱉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결국엔 알게 된 거는 병원에 같이 있었던 환자의 건너 있는 지인의 지인이었다. 사람이 음침했다고 느끼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뭐 스토킹을 했다거나. 이것도 나중에 훗날 드러난 거거든. 음침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그래
참 그래. 아 이건 둘 다 좀 나쁜 거긴 한데 본처가 우리 남편 바람피는 것 같아요 라고 의뢰를 했어. 근데 본처가 애인이 있네. 근데 본처가 먼저 걸렸었어. 자, 내 약점이 잡혔어. 우리 남편 약점도 잡아야 돼. 유책 배우자가 되기 싫으니 쌍방으로 바람핀 걸로 해갖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한테 일을 맡겼죠. 우리는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본처가 바람핀 걸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상간녀가 와이프를 쫓아다닌 거야. 본처를 쫓아다니면서 본처가 바람피는 정황을 상간녀가 잡아와서 남편한테 이른 거야. 이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고 음침하다. 본처의 약점을 상간녀가 잡았어. 이상하죠 이게. 의뢰를 할 때 자기가 바람 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딱히 안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남편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잡힌 거야. 역으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뭐 남편도 바람 피고 애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쫙쫙쫙 증거를 갖다 주니까 남편 쪽에서도 우리가 쫓지 않았는 날에 우리가 쫓지도 않았고 의뢰인을 우리가 감시한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는데 본처가 남편을 외도 사실을 알고 공격하니 남편도 카드를 꺼냈어. 니도 바람 폈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괜한 오해를 샀지 우리가. 양쪽에서 돈 받아먹냐.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남편만 쫓았다. 근데 그 근거의 사진이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진위 여부를 가릴 거 아니에요. 나는 탐정 썼다. 니는 누구 고용했냐. 니 혹시 뭐 어디 업체로부터 제안 받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혼시키려고 상간녀가 본체에 이제 바람을 잡아온 거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대 남편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남편한테 심증으로 걸렸고 남편이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래갖고 그걸 들었더니 아내의 외도 정황을 좀 파악을 했고 이제 통화 내용상으로 그래갖고 파악을 했는데 그 증거만 들고 있었던 거죠. 그 증거만 들고 있다가 남편은 또 상간녀한테 가서 우리 집 와이프 바람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 둘이 이혼하려면 내가 증거 잡아다 줄게. 상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의뢰인도 솔직히 지금 잘한 건 없죠. 그것처럼 이제 탐정님한테 속이는 것들 많아요 사람들이. 속이죠 많이. 우리를 쓰면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든지 우리를 고용해서 쓰고 있으면서 다른 업체랑 또 이중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랑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동선이 겹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최대 3팀까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보더라고. 남들 뭐 연봉 정도로 가볍게. 그냥 아르바이트 연봉 정도는 그냥 가볍게 그래. 우리 업체 하나만 해도 뭐 몇백 들어가고 이러는데 다른 업체 하면은 당연히 몇백 안 받겠어요. 그럼 그 세 군데를 썼으면 500씩만 잡아도 세 군데만 해도 일주일에 1,500이 돼. 그러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 막 이렇게 자꾸 동선이 겹치네 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그냥 물어보면 자꾸 의뢰인님께서 주신 차 정보 말고도 다른 차가 계속 동선에 겹치는데 혹시 다른 업체 맡기셨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자꾸 동선이 겹치니까 똑똑하지. 우리랑 동선이 겹쳐서 그러는데 혹시 업체냐 물어보면 업체다. 혹시 여자 쪽이세요? 남자 쪽이세요? 물어봐. 저희 남자 쪽 의뢰받고 왔는데요. 맞거든 우리 의뢰인이. 남자가 와이프 지켜봐달라 이제 의뢰를 했지. 그럼 지금 지켜보는 게 여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지켜본대. 우리 의뢰인이거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제 각자 모른 척하고 각자 할 일 합시다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양쪽이 붙은 때가 있었어요. 여기는 동선이 자꾸 겹치는데 자꾸 NF 소나타가 자꾸 나타나더라고. 저 차 뭐지? 저 차 우리 쫓아다니나? 조력자인가? 훈련하는데 조력자들은 조금씩 있으니까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력자인가? 뭐 이 생각도 하다가 똑같이 갔지 이제 NF 소나타에 똑똑하고 업체세요? 이러니까 예, 저도 업체인데요. 혹시 그 어디 쫓고 있어요? 저 남자 쪽인데요. 저 여자 쪽인데요. 이래 된 거예요. 며칠 계약하셨어요? 뭐 이렇게. 저는 뭐 5일 해가지고 지금 이틀 차다. 우리 일주일 했는데 지금 4일 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서로. 해가지고 죄송한데 각자 할 일 합시다. 왜냐면 우리는 의뢰인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다른 업체 썼냐? 우리가 가는 곳에 NF 소나타가 자꾸 나타난다. 했더니 이래. 뭐 의뢰인은 좀 거짓말? 뭐 한 번씩 있는 좀 거짓말인가? 좀 흔합니다. 이게 두 업체 정도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조금 달고 가는 게 조금 흔해요. 내를 못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래. 그러면 상대편이래. 그럼 뭐 어떻게 뭐 서로 감춰줄 것도 아니고 서로 할 일 해야지 그냥. 그랬던 적도 있고. 음침한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음침한 사람들 보고 느낀 점 이게 불륜이 1000개의 불륜을 해결했으면 1000개의 변명이 있어. 다 가지각색이라.
다 매번 그냥 뭐 얼토당토 안 하고 좀 당황스럽고 다들 좀 신박해, 이유 자체가. 그래서 딱히 특별히 엄청나게 뭔가 없다. 근데 과정이 이제 그랬다는 거, 뭐 무속인까지 써가지고 이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고 뭐 구까지 하고 막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근데 그 남자 돈을 잘 벌었어. 가지고 싶었던 거지.